새벽 3시.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 이 낡은 아파트로 이사 온 지 7번째 밤이었다. 기이한 두드리는 소리였다. 다시 내 침실의 동쪽 벽에서 들려왔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고 리듬이 일정했다. 어떤 신호 같았다. 누구야? 대답이 없었어. 끊임없는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이건 내 인생에서 완전히 내 소유인 첫 번째 집이었다. 18동 1801호. 비록 낡았지만, 하지만 막 작은 도시에서 이 대도시로 와서 일하는 나에게 너는 엄청난 성취였다. 분명 수도관 문제일 거야.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 벽으로 걸어갔다.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침대로 돌아가 쉬려는 순간 거울에 김이 서린 것이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분명히 난방을 켠 적이 없는데 방은 오히려 좀 추웠다. 나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그 김이 서린 것을 닦으려 했다. 손가락이 거울 표면에 닿자마자 거울에 희미하게 숫자 1805가 떠올랐다. 나는 저도 모르게 찬숨을 들이켰다. 갑자기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정신을 가다듬고 거울을 다시 보니 그 숫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가버, 이게 내 집이야. 혼자 겁먹지 마.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3시 5분. 참 미묘한 우연이야. 침대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몇 초 동안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누군가 숨 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익숙한 내 마음을 찢는 목소리가 조용히 말했다. 조심해, 1805호. 내 피가 순간 엄마 목소리였다. 2년 전 병으로 돌아가신 엄마.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다시 걸어보려 했지만 시스템은 빈 번호라고 알렸다.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익숙한 걱정. 분명히 엄마였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더 혼란스러운 것은 그의 경고였다. 이 건물은 각 층에 4가구만 있다. 1801, 1804. 나는 층평면도를 봤다. 1805를 본 적이 없다. 요즘 드라마를 많이 본다. 회원 가입을 하기 아깝다. 다행히 나는 두인에서 안심대출을 이용했다. 무료 IH 회원권을 받았다. 두인에서 한도 조회로 좋은 선물을 받았다. 한도를 조회하면 회원권을 바로 받을 수 있다. 드라마를 볼 때 더 이상 광고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노크 소리가 내 생각을 깨뜨렸다. 이번에는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다. 진짜 노크 소리였다. 새벽 3시가 넘었다. 누가 내 문을 두드릴까? 노크 소리는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았다. 나는 도어스코프로 밖을 보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야,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나는 복도 끝을 보았다. 엘리베이터 문 옆에 흐릿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내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려는 순간 건물 전체가 갑자기 정전되었다. 새까만 어둠 속에서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비정상적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급박한 전자음이 들렸다. 기술 1805 보호.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을까? 하지만 휴대폰에 표시된 낯선 내선 번호. 통화 기록이 나에게 알려주었다. 어젯밤 일어난 모든 것이 진짜였다. 그래서 오늘 나는 1805호실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아침에 나가는데 마침 옆집 1802호에 사는 진 선생님을 만났다. 그분은 60대의 은퇴한 선생님이셨다. 내가 이사 온 이후로 그분은 항상 나에게 특히 친절했다. 안녕, 자바오. 어젯밤 푹 쉬었나? 그의 질문은 아주 평범하게 들렸다. 하지만 내 마음을 긴장하게. 괜찮아요, 진 선생님. 이 건물에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20년 넘었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도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2층에 1805호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진 선생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눈빛이 흔들렸다.
1805호는 이 건물 설계에 없어. 각 층에 네 가구만 있어. 그런데 왜 그걸 묻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어서요. 젊은이들, 어떤 것들은 너무 궁금해하지 않는 게 좋아. 이 건물은 역사가 좀 있으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내가 묻기 전에 말해. 한 쌍의 젊은 부부가 나왔다. 노진이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그 부부는 1803호 주민이었다. 그들은 표정이 냉담했다. 눈길도 주지 않고 내 옆을 지나갔다. 그들이 스쳐 지나갈 때 나는 여자가 남자에게 그 사람이야 라고 낮게 말하는 걸 들었다.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버튼을 눌렀다. 참지 못하고 1804호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오랫동안 매매라고 적힌 문이었다. 문이 먼지가 어제보다 줄어든 것 같았다. 나는 이 인기척 없는 집에 정말 아무도 없는지 의문이 들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후 기본 1층부터 18층까지의 버튼 외에도 거의 마모되어 색이 바랜 19층 버튼이 있었다. 기억하기로 어제는 분명 이 버튼이 없었다. 호기심에 나는 그것을 눌렀다. 엘리베이터에서 비정상적인 덜컥 소리가 났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층 로비. 나는 왕 관리인을 만났다. 가보양,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잠을 편히 못 잤어요. 아, 왕 집사님. 18층에 5호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 당시부터 1801호에서 1804호까지만 있었습니다. 각 층의 4세대씩입니다. 왜 그렇게 물으세요? 꿈을 꿨을 뿐이에요. 젊은이요. 때로는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이 도시의 생활 스트레스가 커요. 좀 더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의 말은 선의의 조언처럼 들렸지만 어조에는 눈치채기 어려운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돌아서서 떠나려 할 때 그가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시작됐네. 이전 것보다 빠르군.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전 것보다 빠르다는 게 무슨 뜻이지? 어젯밤 휴대폰 속 엄마의 목소리, 이 1805호식 수수께끼. 게다가 이웃들의 이상한 태도까지. 이 모든 게 나에게 한 줄기에 전례 없는 불안을 느끼게 했어요. 나는 이 건물의 역사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어요. 점심시간에 세도안관으로 직행했어요. 도시계획부서 직원으로서 프로젝트 조사 명목으로 아파트의 건축 기록을 가져왔다. 기록에 따르면 이 건물은 1980년에 지어졌다. 각 층에는 원래 5개의 방이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수정 기록에서는 1805호가 장비실로 표시되었다. 그 이유는 풍수조언에 따라 불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한 것은 기록 안에 누렇게 변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1805호 문 앞에 서 있었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왕샤오 2013년 입주라고 적혀 있었다. 2015년 7월 15일 사망. 2015년 10년 전. 이게 집사가 언급한 그 전 사람인가? 18호동에는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1805호가 바로 그 비밀의 핵심이다. 오늘은 바로 7월 15일이다. 왕샤오가 사망한 날. 이것이 엄마가 나에게 경고하러 온 이유인 걸까? 보름달 밤을 틈타 1805호의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삼촌이 자료를 조사하러 왔다. 11:55. 박복도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은 빗소리가 났다. 나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캐다이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1830. 젊은 부부와 왕 관리인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 곁에 낯선 남자가 서 있다. 손에 일세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다. 기모노에 사용된다. 그들 네 사람이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후 치치가 내 방문을 바라봤다. 내 심장이 거의 가슴을 뛰쳐나올 뻔했다. 그들이 무얼 계획하고 있는 걸까? 왜 오늘 밤 모두가 깨어 있는 거지?
항상 자정 12시를 가리킨다. 거울 위에 1805가 다시 실현된다. 거울에서 약한 빛이 나온다. 벽에 점차 문이 윤곽이 형성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섰다. 1805호실에 발을 들였다. 이 빈 공간을 발견했고 공간의 배치가 내 아파트와 완전히 같았다. 다만 인테리어 스타일이 확연히 낡았다.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놓인 물건들은 아직 새 것처럼 보인다. 마치 누군가 방금 사용한 것처럼. 발견한 것은 일기장이었다. 옆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바로 사진 속의 그 소녀 왕샤오였다. 나는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위에는 2013년 8월 15일이라고 쓰여 있었다. 드디어 자신의 새 집으로 이사했다. 비록 1800일은 좀 낡았지만 하지만 가격이 적당했다. 8월 21일 매일 벽에서 동풍 소리가 들린다. 밤에 돌아가신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왕샤오의 몸에서 일어난 일. 내가 겪은 것과 똑같았다. 똑같다. 유일한 차이점은 왜 또 1801호실인가 하는 것이다. 설마 방이 바뀐 것인가? 나는 빠르게 일기장의 마지막 몇 페이지를 넘겼다. 2015년 7월 14일. 나는 마침내 이 건물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설계사는 풍수사의 말을 믿고 모든 대무의 호수를 피했다. 원래 1805호여야 할 방이 1801호로 다시 번호가 매겨졌다. 그리고 원래의 1801호는 1805호가 되었다. 10년마다 진정한 1805호에 사는 사람은 모두 불행을 겪는다. 나는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조사했다. 이 방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모두 다음 해 음력 7월 15일에 죽었다. 이 건물의 주민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다. 그들은 10년마다 새로운 주민이 1805호로 이사 오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1801호실을 제물로 바친다. 그들은 그 방에서 누군가 죽기만 하면 다른 주민들은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10년간의 평안과 부를. 오늘 밤 나는 탈출을 시도할 것이다. 성공하면 경찰에 신고해 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다.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너에게 한 가지 물건을 남겨두겠다. 행운을 빈다. 왕샤오는 분명히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왕샤오가 나에게 남긴 것을 바라본다. 고풍스러운 청동 거울이다. 나는 청동 거울을 내 방 거울과 함께 놓았다. 이것이 10년 전의 방인가? 드디어 왔구나. 이게 어떻게? 일은 이 건물이 고대 제단 위에 지어졌다는 것이다. 왕잔사는 이 점을 이용해 진법을 설계했다. 매 10년마다 반드시 특정한 사람이 1805호에서 죽어야 한다. 이 진법의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 진법은 주민들에게 부와 장수를 얻게 한다. 대가는 희생자의 영. 혼이 영원히 이 공간의 틈새에 갇힌다. 그들은 호실 번호를 바꿔서 방과 거실을 혼동시킨다. 진짜 1805호는 1801호로 위장되어 있다. 내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청동 거울을 남겼다. 거울로 다음 사람이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으로 우리는 왕잔산이 남긴 풍수서를 찾아야 한다. 진법을 종료하려면 1804호에 있다. 거기에는 희생자의 가족이 살고 있다. 그들은 진법의 수호자이다. 또한 가장 큰 수혜자이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 30분, 날이 밝기까지 몇 시간 남았다. 이 기묘한 비밀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다. 난 1804호실에 왔어. 이웃들은 다 있어. 풍수서 왕잔산과 우리 엄마를 포함해서. 내가 경계심이 강한 건 인정해. 하지만 알았다고 해도 어쩌겠어? 진법이 이미 시작됐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보호 속에서 진법을 파괴할 수 있겠어? 그냥 순순히 죽음을 기다려. 무슨 일이야? 네, 내가 진법을 망쳤어. 가보야, 미안해. 나는 왕잔산의 조수야. 그가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무한한 부와 젊음을 되찾을 거라고 했어. 엄마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가짜 죽음으로 너를 속여서 함정에 빠뜨렸어. 가보야, 앞으로 몸 잘 챙겨. 다시 깨어났어. 한 간호사가 내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있었어. 깼구나. 여기가 어디야? 시내 중심 병원이야. 내가 무너진 아파트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됐어.
벌써 사흘째 의식불명이었어. 무너진 아파트는 영안방 18호 건물이 맞아. 사흘 전 갑자기 무너졌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너는 유일한 생존자야. 정말 신기하네. 유일한 생존자. 그럼 엄마는요? 왕샤오 씨, 그리고 다른 세입자분들 괜찮으세요? 왕샤오 씨, 내 이름이 뭐지? 맞아, 나는 왕샤오야.